고등학교 과학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물이란 무엇인가, 생명체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어지는 시간으로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 생물의 조건 중에 하나였죠. 예, 물질 대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물질 대사는 생물에서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을 얘기합니다. 이 물질 대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마치 광합성처럼 혹은 포도당이 글라이코젠이라고 되는 물질이 되는 것처럼 작고 단순한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크고 복잡한 물질이 되는 크고 복잡한 물질을 합성해내는 물질 대사 화학 반응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동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것처럼 혹은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것처럼 크고 복잡한 물질들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작고 단순한 물질로 분해되는 반응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작고 단순한 물질로부터 크고 복잡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동화작용과 크고 복잡한 물질을 분해하여 작고 단순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이화작용. 그 중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내용은 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포호흡. 세포호흡은 세포가 영양소를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네. 복잡한 물질을 분해하여 작고 간단한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 동화작용이었을까요? 이화작용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작고 간단한 물질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 우리가 이거를 이화작용이라고 얘기했죠. 이화작용. 그러니까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중에 모든 에너지를 다 우리가 사용하거나 저장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열 에너지로 되지만 일부는 ATP라고 하는 형태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합니다. 자, 이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세포 소기관은 마이토콘드리아인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시키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 에너지 중에 일부는 열 에너지로 사용되지만 일부는 저장된다고 했는데, 자, ATP는 세 개의 인산기와 라이보스 그리고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인산기를 떼게 되면 역시 이화작용이죠. 비교적 간단한 물질인 ADP가 되면서 에너지를 발산해요. 하지만 ADP에 마이토콘드리아에 만들어진 에너지가 사용되면서 인이 붙으면 ATP라고 하는 화학적 형태로 저장됩니다. 다시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가 다 열 에너지로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화학 에너지 형태로 ATP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되는데, ADP라고 하는 인산기 2개, 라이보스 그리고 아데닌이라는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ADP라고 하는 물질에 인이 달라붙으면서 복잡한 물질, 동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ATP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됩니다. 화학적 형태로 저장됩니다. 하지만 이 ATP가 우리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써야 될 때 다시 이 ATP에서 인이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근데 이런 물질 대사에 만약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걸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당뇨병에 걸릴 수 있겠죠.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고혈압은 유전적 요인이나 스트레스, 음주, 흡연 같은 환경 요인에 의해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은 경우 일어납니다. 유전적 요인은 약물, 생활 방식 등의 환경 요인에 의해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은 고지혈증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지방이 간의 정상 범위 이상으로 축적되어서 유전적 요인과 음주, 비만 등의 환경 요인에 의해서 범위 이상으로 축적되면 지방간이 쌓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대사성 질환이 없는 건강한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여러 개 기관계들의 호흡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려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호흡계와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에 서로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호흡계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고요.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소화계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분해하여 몸속으로 흡수하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죠. 순환계, 산소와 영양소를 조직세포로 운반하고 이산탄소와 노폐물을 호흡계와 배설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설계, 세포호흡 결과 생성된 질소 노폐물과 여분의 물 등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자, 이제 한번 각각의 기관계들 역할 한번 볼까요? 호흡계입니다. 호흡계는 외부 공기가 코, 숨관, 얘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숨관 가지, 기관 가지를 거쳐 폐로 이동합니다. 폐는 옛날에는 폐포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수많은 협합과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협합과리는 모세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폐포, 옛날에 폐포라고 했죠. 협합과리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 혈관에서는 이 세포호흡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면서 질체 교환이 일어나죠. 소화계입니다. 영양소는 분자 크기가 크다 보니까 세포막을 통과하여 흡수될 수 없습니다. 세포호흡이 일어나려고 해도 너무 커요. 그 섭취한 음식물들은 소화기관을 지나는 동안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로 분해된 다음에 역시 이화작용이죠. 대부분 작은 창자 내벽의 융털에서 흡수됩니다. 작은 창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소화기에 해당하는 기관들 식도, 간, 이자, 쓸개, 위, 큰 창자, 대창이라 불렀던 작은 창자, 소창이 있고요. 소장, 대장이 있고요. 대장과 소장이 있고요. 대부분 소장, 작은 창자 내벽의 융털에서 흡수되는데 작은 창자는 지금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융털과 많은 주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다 보니 효율적으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모세혈관과 암주관을 통해 물질들이 운반되죠. 순환계입니다. 순환계에서 흡수한 영양소와 호흡계에서 받아들인 산소를 세포에 공급하고 만약에 이게 세포 안에 세포호흡이 일어난 다음에 만들어진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폐로 다시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단백질이 세포호흡에 이용되게 되면 암모니아가 생성됩니다. 이 암모니아는 이게 호흡기를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성이 강해서 이걸 바로 몸 안에서 순환시키면 그것도 안 좋겠죠.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하고 콩팥에서 오줌 배설되는데 이 역할을 배설계가 합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세포 안에서는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이 영양소와 산소를 가지고 열 에너지 그리고 ATP라고 하는 화학적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고요. 물 만들어지고요. 암모니아라고 하는 독한 성분도 만들어집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은 폐에서 날숨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암모니아는 다시 한번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 다음에 물과 함께 콩팥에서 오줌으로 배출돼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중에 대표적으로 에너지 합성, 세포호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웠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친숙하기도 한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름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되게 한자어들이 되게 풀어져 가지고 써졌는데 다시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게 이거였지? 이게 요거였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잠깐 교양적인 내용을 좀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생명체 안에, 개체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좀 바꿨다면 다음 시간에는 개체 바깥에 생태계까지 한번 뻗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진짜 생명과학 이제 이런 거구나 점점 맛을 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오늘 너무나도 고생하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